안녕하십니까. 봄날의 공입니다. 오늘 이제 밸류체인과 투자교리라는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올라갔어야 됐는데 좀 하루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간을 더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체인과 투자교리, 좀 이름이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좀 거만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좀 거만합니다. 투자교리라, 뭐 네가 뭐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밸류체인이라 뭐 저 벨자가 어휘로도 쓰고 아이로도 쓰고 네 마음대로 쓰는데 단어 뜻을 보니 뭔가 체인이고 뭐 이어지는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 와닿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제 누구의 이제 뭐 근거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하면은 또 이제 욕을 먹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는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의 책이 있었고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이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채찍 효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맨 앞에서 움직이면은 맨 뒤에 게 더 크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사실 더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말씀하듯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의 모든 산업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연관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홀로독독 사는 사람은 없고 모든 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저와 제 처는 이제 닭고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애들도 잘 먹죠. 제가 아침에 만약에 이제 처가 삼계탕을 해줬다면 그 삼계탕에 들어간 닭은 아마도 하림 닭일 것이고 그 하림 닭은 사료를 먹었을 것인데 그 사료는 아마 제일 사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사료는 사실 한국제가 아니고 미제일 겁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넘어왔을 것이니 그 넘어올 때 싣고 온 회사는 펜오션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개 회사가 전부 다 하림 홀딩스 밑에 있습니다. 그럼 곧 하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닭은 사실상 하림이 미국에 하다가 이제 키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미국에서 콩이라던가 아니면 옥수수, 밀가격 이런 것들이 닭 사료에 연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연결 사슬을 만들게 되는데 사슬을 영어로 체인이라고 하고 이 가격을 움직이니까 그걸 가치, 가격 그 영어 단어인 밸류를 집어넣어서 가치 사슬 또는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저는 부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뭐죠? 잠깐 전에 제가 아침에 먹었던 삼계탕은 닭 밸류 체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뭘 겪었죠? 그놈의 샘표식품 사태를 겪었죠. 샘표는 이제 뭘 만들죠? 간장을 만듭니다. 별거 아니죠. 뭐 간장 만들어서 어쩌라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간장을 우리가 두 그릇씩 먹을 리도 없고 갑자기 더 짜게 먹으려고 할 리도 없고 그러므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별로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밴드에서 계속 논의하던 트럼프 황제와 시진핑 황제 간의 이제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저희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계속해서 세상이 망할까 안 망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야 이제 콩이 떨어지고 있다. 콩을 사야 되나? 선물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는데 막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밴드 안에 실제로 ETF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죠.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분 저희 이제 기초반 수업을 들었던 분과 지난 주말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것 같다고. 아니, 콩값 떨어지는 거 보고 콩 ETF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이제 본인도 그러시고, 저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처하고 같이.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알았죠. 이게 아니었는데. 콩이면 콩 밸류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하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 달라붙는 콩 밸류체인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사료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료 말고 콩이 쓰이는 다른 밸류체인이 또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잠깐 전에 말씀드린 건 닭 밸류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콩 밸류체인에 보면 이제 콩이 들어와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이상으로 가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사료로 나가는 거 잠깐 전에 보셨던 거고요. 그걸 대두박이라고 부릅니다. 대두가 이제 콩이죠. 이제 콩의 껍질을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 콩이 들어오는 걸 짜서 콩기름이나 두유를 만들어내거든요. 뭐 두유는 그렇다 치고 콩기름 많이 쓰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저희는 이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콩 자체를 갖다가 이제 발효를 시켜서 간장을 만드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콩값이 떨어졌다고 샘표 간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료 가격이 떨어졌으니 이제 이익이 늘 것이고 이제 그러면 샘표 간장이 날아가는 게 맞죠. 너무 아쉬운 거죠. 이걸 왜 몰랐을까? 하하. 몰랐던 것이 아니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고 주의를 안 기울인 겁니다. 왜죠? 강의한다고 이제 꼭꼭 숨겨놓고 요거 아는 사람들한테만 말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전파가 안 됐고 함께 고민을 못했던 겁니다. 항상 그러하지만 이제 나 혼자 알고 있으려고 하면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실수가 나왔고 샘표를 뻔히 바라보고도 이제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냐?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구리라던가 아니 각종 금속들. 요 근래엔 또 에너지도 좀 떨어지고 있죠. 우린 고민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자재 밸류체인을 지금 개방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연관이 있고 이러이러한 원자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개방을 합니다. 아주 극소하게 사용되는 원자재는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찍어드린 원자재들은 연관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개별적으로 이걸 하는 회사들이 있고 여기에 연관돼서 주가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보시게 되면 연어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웃기죠?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가 아니고 참치죠, 참치. 참치 밸류체인은 또 어떻게 갈까요? 참치는 동원 참치가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동원 FMB 아니면 동원 시럽 뭐 이런 데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참치 값이 오르게 되면 얘들이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안 오르게 되면 뭐 뒤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원자재 가격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를 합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이거에 관련된 회사들이 충분히 가격이 반영이 됐는가 또는 가격이 반영이 안 됐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은 무한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의 특징은 이제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같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는 경우에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뭐 충격적으로 이번처럼 정치적인 문제에 엮여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는 지속성이 없다면은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자,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걸 올리면서 이제 같이 개발해 주신 행설님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개방해도 될 것인가? 별건 아닙니다. 사실은 별건 아닌데 종이 한 장 차이죠. 항상 그 종이 한 장을 못 들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또는 이제 진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3분, 4분 또는 5분 이 시간을 내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고민을 하고 여기에 연관된 회사들을 찾아내고 또 서로 맞당해보고 A가 B 또는 C, D, E, F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또 고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그다지 그냥 집에서 앉아 하기에는 좀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고 이제 수업도 했었는데요. 함께 이제 공개해서 보고 이걸 더 이제 발전을 시켰으면 합니다. 저희 밴드 내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꽤나 많은 기관분들이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관분들도 와 계시고 뭐 PB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의사, 변호사 그리고 뭐 전문 편집매니저님도 계시고요.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비롯하여 다른 밴드 회원님들과 함께 이제 지혜를 모아서 접근하는 것이 저희에게 좀 더 큰 기회를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 딱딱 떨어지면 좋습니다. 근데 숫자로 딱딱 잘 안 떨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숫자로 딱딱 다 떨어지는 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훨씬 잘하죠. 뭔가 직관적이고 감으로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하는 선에서 일을 처리될 경우의 수가 꽤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런 일만 저희한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한테 넘어가겠죠. 투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 딱 증명해봐라 하면은 증명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돌아서는 게 보이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 선이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저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다 기계가 알아서 치고 빠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밸류체인과 교리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투자 교리를 갖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교리는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투자 전략을 짜보는 거거든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는 제가 딱 말씀 못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밴드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제 이제 수업할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나는 저희 밴드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김성일 저자님이 하시는 자산 배분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유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살짝 잃을 수 있지만 결국엔 돈을 법니다. 또 하나는 천안 회장님, 대구르릉님이 운영하시는 차트 투자입니다. 매우 파워풀합니다. 강력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 인내와 자기가 또 그거에 대한 적성이 또 맞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고, 저는 가능하시면은 돈은 아마 차트가 좀 더 빨리 벌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자산 배분 쪽에서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밸류 체인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거시를 조금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시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돈이 안 벌립니다. 밸류 체인까지 들어가야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제 미시 각 종목별 분석에 이제 투입하게 되죠. 근데 돈은 미시에서 벌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미시에서 돈이 벌리는 건 아닙니다. 미시는 선택을 하는 건데 한 밸류 체인 정도에서 이제 돈이 벌리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것이고, 그 다음에 밸류 체인이고, 산업 분석이죠. 산업과 산업 간의 또 연계관계 이런 거고, 가장 가볍게 봐야 될 것이 종목인데 저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종목 분석에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걸 좀 피하셔서 이제 가능한 산업 분석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거시적인 분석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리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리다 많았었는데요. 제 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략가입니다. 사실 전략가도 되어야 되고요. 투자 전략가로서 우리는 이 교리를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만 맞기 시작하면은 이 교리,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무력화되게 됩니다. 내가 맞고 내가 맞는 걸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이것을 전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피라미드를 쌓게 되는데요. 피라미드가 다 완성이 되면은 내 전략은 이제 무력화될 겁니다. 안 맞는 거죠. 옛날에 저 어퍼주, 저 PBR주가 맞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맞죠, 잘. 왜 그렇죠?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그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함께 똑같은 전략을 쓰게 되면 결국은 내가 쓴 전략은 의미가 없어지고 무력화됩니다. 돈을 못 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가로서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제 전략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리는 항상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으로 전략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무력화될 때 무력화되는 걸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전략을 만들어내고, 전략의 생성과 무력화, 그리고 또 다른 생성, 끊임없는 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교리로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힘드신 건 압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하고 될 게 있다면 그걸 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빨리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이제 접근해 보시죠. 저희 하는 동안에도 이미 샘표식품이 날아가는 걸 한번 구경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무엇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기회들을 조금씩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철학이라 해서 저는 이제 그 여유로운 마음이라는 글을 한번 적어봤고, 이제 그 다음에 숫자를 뽑아야 하는가, 통계 쪽에 좀 약점들을 얘기해봤습니다. 접근 방법을 설명해봤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당부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돌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MS 워드 파일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이제 어느 쪽을 통해서든 이제 풀려 나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웃기도 하고,
이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비웃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누군가가 벌써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조금 더 파고들고 더 구체화시키고 투자 교리로서 발전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이게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밴드 내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모아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을 넘어서 다음 달부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농산물, 비료를 파고 들어갑니다. 왜 이런 걸 할까 하지만 생각보다 이 카테고리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 석탄, 가스가 들어있고 그에 관련된 산업체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산업은 석탄에 물려 있고, 어떤 산업은 가스에 물려 있고, 어떤 산업은 석유에 물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무엇 하면은 그 산업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STX 페노션, 지금의 페노션은 해운 업체 같지만 사실 해운 업체가 아닙니다. 아까 닭 밸류체인으로 보면은 닭 장사하는 닭 회사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웃기죠? 반대로 바라보면 아까 우리가 샘표식품을 얘기했지만 샘표식품은 식품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 회사하고 가깝죠. 콩 가격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콩 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 회사가 이윤이 늘거나 바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신제품 만들어서 변하거나 수출을 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섹터 안에 각각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료가 있습니다. 많이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에서 돈이 생기곤 합니다. 비료는 원체 정부에서 많이 푸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하는 부분이라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고 사람들의 관심은 없고 투자해서 돈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적어서 저희 이제 요 포스팅 아니죠, 이제 보고서에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걸 쓰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수업이고 이거에 대해 수업 한 4번, 3번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딱 2분이 이제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급반 강의 준비할 때. 근데 거기에는 이 원자재 쪽 밸류체인 외에 이제 산업 밸류체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차 안에 여러 가지 산업이 또 들어있겠죠. 자동차 바퀴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배터리도 들어갈 것이고, 차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가 잘 팔리면 나머지도 다 잘 됩니다. 기술 개발 새로 한다고 해서 별 의미 없습니다. 모 회사가 잘 나가는 거죠. 큰 틀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진이 좀 높은 회사가 있을 것이고, 좀 작은 회사가 있겠죠. 이것도 일종의 밸류체인이죠.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들을 다 검토하시기보다는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에서 큰 덩어리로 산업군 또는 산업 아니면 산업체인 연계의 사슬을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작으로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조금 올려드린 이 밸류체인을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안에 보시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중급반 강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기초반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중급반을 들었으면 하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다음 달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죠. 그때 저희 이제 지표보기라고 해갖고 기초란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사실 기초 하신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잘 오시긴 오시는데 많이 안 오십니다. 근데 오늘 봐가지고 또 올려 붙여야 되면 다시 붙일 거긴 한데 안 붙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가 분들도 같이 오셔갖고 들으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기초분들이 듣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 수업은. 근데 기초를 그걸 듣고 나서 들어가신 게 맞는데 참 아쉽죠. 기초일 때는 그게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기초를 들었던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몰리브덴이라던가 망간이라던가 너무 단순하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중국 회사들을 좀 파야 됩니다. 그래갖고 중국에 또는 미국에 어떤 회사들이 거기 물려 있는가 쭉 다 적어놓고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되는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조사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아마 하루 이틀 될 문제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근데 조사가 돼가지고 같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조사하여서 저희의 기초 실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